이 T-Roc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업체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기존의 다른 폭스바겐들을 보면 완전 애프터마켓 제품이 이식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PDI 센터에서 따로 제작을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쓰는 내비게이션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음성인식이 또 나오는구나. 폭바라고 할게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니까 음성인식이 계속 나와요. 자, 그래도 이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요. 되게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지도가 나오면 여기가 지도가 안 나오나? 여기서도 지도를 보고 싶은데? 이게 한쪽만 지도가 되나 보네? 둘 중에 하나만 지도가 되나 봐요. 뭔가 옵션을 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선택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T-Roc은 출시된 지 꽤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터쇼 가서 많이 봤었는데 직접 운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디젤 모델만 들어오고요. 2.0L TDI 엔진 15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요즘 1.6L 가솔린 터보 엔진들도 출력이 상당히 잘 나오는 추세인데, 확실히 디젤이기 때문에, 그리고 2.0 디젤이기 때문에 30kgm가 넘는 토크의 힘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답게 굉장히 차가 경쾌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 준중형 SUV들도 듀얼 클러치 많이 쓰는데, DSG 원조 듀얼 클러치잖아요. 진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차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넣었던 회사가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이 변속기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요. 네, 여러 가지 매력을 다 보여주는 변속기입니다. 연비도 뛰어나고, 이 주행 모드나 가속하는 상황 이럴 때 변화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변속기예요. 자, 변속기는 수동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향, 구동장치, ACC, 원격 에어컨 제어, 이 정도가 바뀌네요. 이 T-Ro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가솔린 엔진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 디젤도 종류가 많아요. 4륜구동 모델도 유럽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디비주얼 모드를 보니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수 보정까지 해주면서 변속기가 운전자를 계속 달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달려, 가속 페달에 발을 얹어, 이러면서 운전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운시프트 하면서 회전수를 보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 T-Roc을 시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오랜 시간 타면서 T-Roc의 진면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Roc은 B세그먼트 SUV고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세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쟁 모델이 상당히 많죠. 코나, 셀토스,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차들이 전부 T-Roc과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형차들 전부 LED 램프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 T-Roc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는 램프는 전부 LED가 사용이 됐는데, 보통은 주간주행등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가 할로겐으로 어딘가에 박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T-Roc 같은 경우는 주간주행등이 방향지시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T-Roc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통해서 크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실내 공간은 넓게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티구안의 느낌이 많이 나요. 티구안에서 보여줬었던 금속 가공 기술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 차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다부진 느낌을 주게끔 많이 포인트를 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T-Roc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느낌, 상쾌한 느낌, 상큼한 느낌,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해서 외관 색상도 6가지 컬러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컬러도 원색 계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C필러에 포인트를 준 부분도 폭스바겐답지 않은 부분인데, T-Roc은 조금 켜야 되니까 이런 포인트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네, 상당히 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 경쟁 모델들 생각하다가 딱 T-Roc 보면 확실히 차가 꽤 큰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뒤에서도 티구안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티구안과 다른 점은
T-Roc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쪽이 더 많이 깎여 있어요. 무슨 쿠페형 SUV처럼 보이게끔 그냥 날렵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에도 LED가 사용이 됐고, 방향지시 등에 LED 넣는 거를 우리나라 브랜드조차 잘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폭스바겐 T-Roc은 전부 LED가 처리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 쪽에 크롬을 넣으면서 화려한 느낌까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 엠블럼도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이 돼 있고 T-Roc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번호판을 범퍼 쪽으로 내리고 차에 이름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좀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동식이에요. 이 최고급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제가 최근에 탔었던 B세그먼트 차 중에 이제 조회가 있었는데, 조회와는 이제 비교도 안 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길이도 꽤 긴 편이고, 옆으로도 지금 바퀴 이 휠하우스 쪽이 튀어나온 것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꽤 긴 짐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래쪽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안녕. 딱 여기 공간에 여행용 캐리어 기내용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평하게 보이게끔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트렁크를 높여 놓으니까 시트가 굉장히 좀 평평한 공간이 나오고요. 체구가 조금 작으신 분이라면 뭐 눕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약간 사치인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도 여기에 숨었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에는 예쁜 부분 그리고 남들보다 나은 부분들이 더 이제 두드러졌는데, 실내는 반반이에요.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양들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모니터도 터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급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에 붉은색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요.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패들 시프트까지도 놓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DSG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빠진 거 아쉽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그닥 좋지 않은 폭스바겐 내비게이션을 틀고 왔구나.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죠. 이거는 그냥 폭스바겐 내비게이션은 폭스바겐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지금 이거 내비게이션은 또 이거 내비게이션으로 가네. 연동은 안 돼요. 연동이 안 되는데 꺼지진 않네. 뭐 괜찮네요. 이쪽으로 그냥 지도만 보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 T맵 내비를 사용하고, T맵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니까 여기 목적지가 꺼졌어. 하지만 지도는 보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어요.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 제타 같은 경우가 통풍이 있어서 좋았는데 통풍이 없네요. 그리고 USB-C 타입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윗부분까지 좀 검게 마감해 놓으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총 우리나라에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엔트리 트림 말고 중간 트림부터는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갑니다. 썬루프 면적이 꽤 커요.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썬루프일 것 같아요. 열리고 닫히는 썬루프 중에서요. 자, 이제 단점. 시트가 전부 수동이다. 전부 수동이에요. 이거 앞뒤로 조작하는 것도 수동이고 등받이도 수동이고, 심지어 등받이는 레버도 아니고 다이얼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이 사용된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러움을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보다 조금 낮은 수준? 보통 폭스바겐이 소형차 만들어도 이 대시보드 부분에 이제 푹신한 소재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푹신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은 전부 원터치. 전부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창문도 다 내려가네요. 시트는 폭스바겐의 다른 차들과 크게 디자인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엉덩이 부분, 허벅지 부분, 이쪽 부분에 쿠션이 굉장히 좋아요. 앉았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물 소재가 사용됩니다. 지금은 이 가죽 시트인데 인조 가죽과 진짜 가죽이 섞여져 있어요. 이 부분별로 좀 소재가 다른데 일단 쿠션이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푹신푹신해요. 오래 장시간 타도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페달 보시면 페달도 이거 약간 R 디자인 페달 같은 느낌인데 금속으로 처리된 부분도 특징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이 이 최고급 트림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마 우리나라 평균 신장 정도 될 거예요. 뭐 엄청나게 넓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좁은 공간은 아니고요. 이 엉덩이 받침의 길이도 꽤 긴 편이라서 다리를 효과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뛰어나고, 그럼에도 무릎 공간에 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시트백을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플라스틱이 살에 닿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딱딱한 부분이 없죠. 이 닿는 부분들이 전부 부드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시트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트백 디자인도 남들보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B세그먼트 SUV에서 뒷좌석에 송풍구를 넣은 게 T-Roc이 처음이에요. 지금 코나도 안 들어가 있고 심지어 쌍용차 코란도도 없어요. 이 공기순환이 앞에 에어컨 송풍구로만 해도 전자석이 시원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T-Roc에는 이 송풍구도 적용이 돼 있고요. USB도 2개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중에 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이 공간 자체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네, 썬루프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앞쪽, 옆쪽 전부 굉장히 탁 트여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깎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걸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도 있고요.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따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좋네요. 유용하게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키스루도 가능해서 자, 이렇게 트렁크에 있는 짐을 꺼내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SUV의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챙겨 넣은 차가 T-Roc이에요. 다만 이 4륜구동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쪽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죠. 제 차도 센터 터널이 높고 이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서 타고 내리기 불편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파놓으니까 다리를 이런 식으로 넘기기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고, 보통 소형차들, 이 정도 급의 차들은 시트레일 마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트레일도 마감이 잘 돼 있고, 이 카페트도 이게 벨크로는 아닌데 벨크로 역할을 하네. 벨크로처럼 돼 있어. 전면이다.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끔 딱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확실히 좀 가격이 높은 디젤 세단들 있잖아요.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중형급 이상 세단에 비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그 정숙성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한 편이에요. 네, 지금 엄청나게 귀에 거슬려서 막 귀가 따가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디젤 차구나 딱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작은 해치백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폭스바겐이 가장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만들었었던 차는 소형차 그리고 해치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폭스바겐이 SUV를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역사가. 그래서 T-Roc에는 그런 해치백들의 느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MQB 플랫폼도 같이 쓰고 폴로, 골프와 공유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SUV를 탄다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겨울용 타이어 때문에 조금씩 차가 꾹꾹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들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작했을 때 반응성이나 이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은 SUV보다는 해치백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사양을 잘 맞춰놓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걸로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파격적인 할인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T-Roc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3가지 트림 3천만원 초반에서 3천만원 후반까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6% 정도 할인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한 400만 원씩 다 다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폭스바겐도 SUV 라인업이 촘촘해지고 있으니까 티구안과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상당히 뭐 합리적인 가격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아쉬운 부분들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트가 수동이다. 시트 운전석만이라도 전동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빼고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제타보다는 티록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꼼꼼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엔트리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마 안 들어갈 거고, 차선 유지 보조가 되는지 좀 살펴볼까?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타랑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요거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국산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국산차 요즘 이 정도 급, 뭐 3천만 원 정도 가격이면 진짜 고속도로에서 손발 다 놓고 어느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기능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실내에는 이제 좀 화려한 색상의 티록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모터쇼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뭐 연두색, 형광색, 노란색 이런 트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 빨간색과 저 파란색이 가장 좀 튀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흰색, 검은색, 회색, 은색 이런 식으로 6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티록은 좀 젊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원색 계열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붉은색, 파란색 모두 색감이 채도가 좀 높아서 눈에 확 잘 띄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 티록을 준비하면서 홍보 영상에 BY 그리고 레드벨벳 슬기 이렇게 2명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약간 힙한 이미지,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 2명을 섭외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티록은 좀 통통 튀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SUV 모델도 좋지만 카브리올레, 뚜껑이 열리는 티록이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옛날에 뭐 이오스란 모델도 있었고, 그리고 골프 카브리올레도 있었고,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뚜껑 열리는 차를 빼먹지 않았는데 티록 카브리올레가 출시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록에 대한 자세한 시승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